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산업단지 내 부지는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임대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나 야적장을 따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부지 활용에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산업단지. 왕복 10차선 도로 양쪽으로 빼곡히 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곳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불법 주차 단속을 날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양방향 4개 차선을 차지한 불법 주차 행렬은 1km 넘게 이어집니다. 인근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공사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차량입니다.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5천 명이 넘지만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근로자들 하루 투입이 약 13,000명까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차장이나 야적장 부지가 부족할 걸로 산업단지 내 주변 땅을 빌려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상 공당도 함께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울산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산업단지 내 용지만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래 투자 활성화 효과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주차장과 야적장 등으로 활용할 부지를 임대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안산시가 첨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변신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캠퍼스 주변에 각종 연구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축구장 230여 개 크기의 안산 사이언스밸리 지구입니다. 이곳에는 종합대학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산시는 이곳을 첨단 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편리한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준비된 기반시설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인정받아서 안산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12,000여 개의 일자리와 2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반월시와 국가공단의 업종 변화와 디지털 혁신 전환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로봇 관련된 사업 발굴이라든지 정책을 수립을 해서 산업단지 쪽으로 확산하고 산업단지 쪽에서는 그거를 활용을 한 것들을 다시 재확산하는. 안산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신청안은 경기도 심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됐고 올 하반기에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옛날에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집 어른에게도 세배를 하며 덕담을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졌죠. 강릉 미촌리에서는 450년 넘게 주민들이 모여 합동 세배를 하고 정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등진도 추진 중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흥겨운 풍물 장단 속에 가마 행렬이 이어집니다. 올해 90살의 마을 최고 연장자가 가마에서 내리자 주민들이 합동으로 세배를 올립니다. 절하세요. 네. 촌장은 덕담으로 화답합니다. 주민 모두 무병 무탈하고 하시고 안과 태평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이웃끼리도 맞절을 하며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어르신들도 행복한 거 보면 저도 이제 마음이 행복해지고. 위촌리 합동세배 전통은 조선 중기인 1571년 대동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호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 문화도 함께 즐기며 맥을 잇고 있습니다. 어른들 공경할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이제 전통놀이도 평소에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씩 체험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아주 유익한. 위촌리 도벨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제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2023년도에
도무형문화재 유산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대대손손 좋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형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위천리 도배래를 심사하고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 아침 영하 5도 안팎의 한파였지만 절기상 오늘은 입춘입니다.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에서는 입춘첩을 대문에 붙이며 봄맞이 준비에 나섰습니다. 강변에는 벌써 갯벌들이 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 원장이 큰 붓을 들고 한자를 써내려 갑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지켜봅니다. 입춘대길. 입춘대길. 무슨 뜻인지 모르지? 완성된 입춘첩은 대문에 붙이며 애군을 물리치고 집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국민들이 불안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제 새봄이 되어서 입춘이 되면은 정말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정과 강변엔 갯벌들이 고개를 내밀고 봄이 시작됨을 알립니다. 아빠랑 엄마랑 동생이랑 산책하고 싶어요.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제주에는 이미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꽃밭을 거닐고 사진도 찍으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유채꽃을 보니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 하지만 이를 시샘이라도 하듯 이번 주 내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원 내륙은 최저 영하 18도의 막바지 한파가 찾아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겨울철이면 몽골의 독수리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오는데 울산도 독수리들의 월동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독수리들이 기존 월동지에서 쫓겨나면서 먹이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만 독수리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2m 넘는 길이의 날개를 활짝 펼쳐 늠름한 모습을 선보입니다. 독수리들은 몽골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울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독수리들 먹이가 있어도 내려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먹는 거하고 되게 생김새를 궁금했는데 안 내려와서 조금 실망했어요. 독수리 먹이터를 올해부터 태화강변으로 옮긴 뒤 나타난 현상입니다. 독수리 먹이터 인근은 대형 아파트 단지는 물론 산책로까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입니다. 최근엔 독수리가 가로등에 부딪혀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어린 독수리고요. 겁이 많아요. 사람을 해치거나 또 사냥을 한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독수리들은 울주군의 넓은 들판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겨울을 났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우려해 먹이터 이전을 요구하면서 태화강변으로 이전했습니다. 울산시는 독수리들이 적응기를 거치면 먹이 활동을 활발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국내 첫 특정 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해 만들어진 울산 공업탑이 60년 만에 자리를 옮깁니다. 울산시는 트램 노선 도입에 앞서 공업탑을 이전하고 주변 로터리도 평면 교차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업탑은 5개 도로가 만나는 로터리로 교통 체증과 사고의 원인으로도 지목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방위산업과 조선업, 원자력 산업 등 주요 산업이 크게 성장하며 경제 부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주력 산업 육성과 함께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박완수 경남지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지사 박완수입니다. 금년에 소망하시는 일들도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 작년에 우리 경남도정이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냈는데 주요 성과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해 우리 경남도정은 역대 아주 참 실적이 아주 좋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호조를 이루었는데 특히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26개월 이상 계속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고 또 흑자 규모도 전국 그 흑자 규모의 거의 40%를 경남이 차지하고 있고 투자 유치나 고용률 지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정부 그 국책 사업에 우주항공청이라든지 뭐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와 같은 이제 정부 정책 사업에 많이 반영이 됐고 뭐 그 결과 저희들이 지난 한 해 그 많은 수상을 했었는데 뭐 일자리 평가 또 수출 촉진 그리고 재난 관리 부분에서 전국 1위 종합 대상을 받았고요. 특히 저희들이 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고 그게 뭐 청렴 체감도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인데 2025년은 이제 공존하는 경남, 성장하는 경남을 통해서 경남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게 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왜 공존이라는 용어를 썼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편가르기와 양극화가 심해서 정말 우리 경남만이라도 상생, 배려,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존의 의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경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어린 우리 도민들에게 민생을 좀 챙기는 복지, 동행, 희망의 그 가치를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제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민생의 시책들을 좀 구체화시키겠다 금년에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경남에서는 거기도 제가 볼 땐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이제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지난해 아주 화랑을 띄웠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우리 경남을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이제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중에 지금 그 사실 뭐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제 60세 정년 퇴직을 하면 연금이 65세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한 5년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득을 보진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일정 부분은 본인이 이제 기여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 그 일정 부분을 기여를 해가지고 그 5년 기간 동안에 자기의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연금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지급을 한 제도입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1차 연도는 뭐 그렇게 가입 희망자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대 규모가 되면 그 약 한 120억 원 정도 1년 동안 지출하면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신청하는 도민들에게 그 5년 동안의 일부 소득을 보진해 줄 수 있는 연금 제도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해안 관광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그 길인데 저희들이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2년 동안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도로망 구축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남해안 접근성이 높아지고 특히 사천공항 활성화라든지 남부 내륙철도 조기 구축을 통해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먼저 만들고 세 번째 저희들이 노력할 것은 이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관광 프로그램을 품격이 있고 경남이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할 생각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남해안 발전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발전 특별법이 국회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가 정치 정점으로 여러 가지 법률안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법안 통과가 되면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한 남해안 관광 개발에는 큰 어떤 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